자, 앞서 1절에서는 우리가 삭스파스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돔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돔 파서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파싱하고 그 파싱 과정에서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돔에서도 이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건 삭스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바에서는 이 작스피 파서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는 모두 다 에러 핸들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삭스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러 핸들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삭스에서 했던 것처럼 에러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해서 구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로부터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 도큐먼트 빌더 객체의 에러 핸들러를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모두 삭스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TD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우리가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삭스에서 그 유효성 검사, 삭스파서 기본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스파서의 그 유효성 검사의 여부를 등록하기 위해서 삭스파서 팩토리 객체의 set validat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여부를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속성 등록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돔에서도 돔 방식을 이용한 그 유효성 검사 방법에서도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의 set validat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et validat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속성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러 핸들러를 구현하는 에러 핸들러 임플리멘트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 핸들러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도큐먼트 빌더 객체의 set 에러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핸들러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삭스에서는 어떻게 했죠? XML 리더 객체의 set 에러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핸들러를 등록을 했죠. 자, 돔에서는 도큐먼트 빌더 객체의 set 에러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핸들러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삭스에서와 유사하죠. 자, 그럼 요거를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러 핸들러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작성하는 건 삭스에서 동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의 set validat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돔 파서가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속성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러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객체의 set 에러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핸들러를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ML 문서를 파싱 하시면 됩니다. 자, 삭스에서와 거의 동일하죠. 뭐 단지 그 set validating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가 틀리다든가 뭐 이런 차이밖에 없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컨셉은 삭스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코드를 실행시켜보니까 에러 핸들러가 호출됐네요. 에러 핸들러의 내용을 보니까 북 엘리먼트가 반드시 이렇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XML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XML 문서는 이와 같습니다. DTD 문서도 한번 보죠. ddsample.dtd라는 파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TD를 열어보니까 북 엘리먼트가
네임과 어서즈와 페이지와 퍼블리시, 프라이스란 엘리먼트 순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 XML 문서를 보니까 북이란 엘리먼트가 네임, 어서즈, 퍼블리시, 프라이스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란 엘리먼트가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TD를 돈파서를 이용해서 DTD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을 때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키마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스키마를 이용한 유효성 검사 방법은 우리가 삭스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키마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속성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s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죠. 근데 돔에서는 set property 메소드가 아니라 set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속성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 문서를 이렇게 파일 객체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set attribute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한 속성 이름은 우리가 삭스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겠죠. 단지 여러분들이 스키마에서 삭스 파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의 유효성 검사를 했던 방법과 방금 전에 돔에서의 유효성 검사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코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에러 핸들러는 이와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의 set validating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t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속성 등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스키마 문서의 파일 이름은 이와 같다라고 속성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나 우리가 돔에서 했던 DTD 유효성 검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도큐먼트 빌더 객체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했던 에러 핸들러 클래스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set 에러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핸들러 등록하고 마지막으로 XML 문서 파싱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프로그래밍 능력은 충분히 갖추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따로 실행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뭘 알아봤냐면 돔파서를 이용해서 DTD와 XML 스키마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을 때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뭐 그 내용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